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던 한 승객이 갑자기 계획을 바꿨습니다. 목적지까지 하늘길보다 땅 위의 길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활주로도 탑승 수속도, 이륙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으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세상. 지금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비행기가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항공기의 속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중국의 열차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과 야망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중국 남부의 한 시험 노선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철도 전문가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열차는 레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속 620km. 이는 일반적인 국내선 여객기의 순항 속도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서구 언론들은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차가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철도과학연구원이 공식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술이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답은 마찰과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철도는 바퀴와 선로 사이의 마찰력에 의존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높아질수록 이 마찰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해법은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아예 바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차체를 레일 위 약 1cm 지점에 띄우고 강력한 전자기력으로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열차가 달리는 구간의 상당 부분을 저진공 튜브로 감싸는 실험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통로 안에서 열차는 마치 진공관 속을 미끄러지는 총알처럼 움직입니다. 산둥성에 건설된 시험 구간에서는 이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중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자기 부상 기술 연구를 수십 년 전부터 진행해 왔는데 말입니다. 그 답은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고속철도망을 국가 최우선 인프라 사업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고속철도 총연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15년 만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 노선 총길이는 지구둘레와 맞먹는 수준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 세계 고속철도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노선 하나를 놓고 수십 년간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새 선로를 깔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의 건설 경험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앞선 열차 기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든 것은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차 산업 전체의 공급망을 자국 안에 완전히 구축해버렸습니다. 한때 중국은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기술을 수입해 고속철도를 조립하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차체 설계부터 신호 시스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열차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이 완전한 국산화는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비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성능의 열차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저렴한 가격은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철도 시장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육상 교통수단이 항공기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면 항공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노선에서 특정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 수요는 고속철도 개통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항까지 이동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을 기다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기차역에서 곧바로 열차에 올라 다른 도시의 도심 한복판에 내리는 경험은 비행기가 줄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만약 시속 600km를 넘는 초고속 열차가 상용화된다면 이 흐름은 국내선을 넘어 인접 국가 간 단거리 국제선 항공 수요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속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시속 600km로 달리는 열차를 안전하게 멈춰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이를 위해 다중 비상 제동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공기 저항판을 이용한 감속 장치부터 선로 자체에 내장된 전자기 제동 시스템까지 여러 겹의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진공 튜브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기술적, 재정적 도전입니다. 튜브 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이론상의 속도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른 튜브 팽창 문제로 시험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획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안에 주요 대도시들을 초고속 튜브 노선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 걸리는 도시 간 이동이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발전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경계 자체를 지워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은 옆 도시에서, 저녁 약속은 또 다른 도시에서 잡는 삶.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중국의 실험 노선 위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늘이 더 이상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게 되는 순간, 세계의 이동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국내를 이동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그리고 있는 이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속 600km로 땅 위를 달리는 열차에 탑승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